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죠. 선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법륜 스님의 멘트였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없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 이치를 이해하고 나서 저는 정말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요. 예전에 이런 분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3 학부모였는데요.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넣느냐, 지방 어느 대학이라도 의대를 가느냐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셨대요. 어디가 더 나을지 생각해도 뾰족한 답이 안 나와서 괴로워하고 아이 아빠랑 아이랑 의견이 다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어딜 가도 그런 상황이라면 상관없지 않나요? 둘 다 고민이 된다는 건 고만고만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이 확실하게 끌렸으면 고민을 안 했겠죠. 그리고 고민의 핵심은 결국 어느 쪽을 가야 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이 돈을 벌 것이냐,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냐, 더 성공할 것이냐 그거였거든요. 그분의 고민은 어느 쪽이 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느냐, 나의 비전이 무엇이냐가 어차피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라면 어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고 나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라는 수전 제퍼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 강의를 듣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다. 가끔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굶어 죽는 당나귀가 된 기분이에요. 그렇다. 당나귀가 선택을 안 한다면 굶어 죽기로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조심해라,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몰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잘못된 선택.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서 돈과 친구와 연인과 지위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진다. 어떤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완벽해지려는 욕구와 결과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우리가 잃을 것은 없다. 항상 얻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면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는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게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길을 택해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결정의 문턱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라는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얻는 것은 없다. 대신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게 없다라는 태도를 취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선택의 갈림길에 한번 서보자.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든 상관이 없다. 양쪽 모두 가는 길에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더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닐지 아니면 스카우트를 받은 직장으로 옮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얻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면 머릿속의 밉살스러운 작은 악마가 떠들기 시작할 거다. 이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가는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새 직장에 가면 발전할 기회가 더 많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지만 옮겼다가
새로운 일을 감당 못해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만약 새로운 곳을 옮겼는데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것은 악마의 속삭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것이 없어 라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면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전혀 다른 업무 환경을 경험하면서 경력을 쌓는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만약 지금 직장에 그냥 머무른다고 해도 하던 일에 더 능숙해지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지?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승진을 요구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만약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잃을 건 없어. 그렇다. 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삶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진정으로 잃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다. 옳거나 그른 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차례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만드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나 혹은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보자.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잃을 것이 없다. 반복해서 되새겨보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세상은 기회의 장소이다. 뭔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하자. 둘째, 피드백을 듣는다.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조언을 청해오면 으쓱한 기분을 느낀다. 만약 실패하면 낙오자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자존심은 접어두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시도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셋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과 멀어져 있다. 넷째, 직감을 믿는다. 직감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도 우리의 직감이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때는 직감을 믿어보자. 종종 잠재의식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다. 나는 직감을 믿은 덕분에 새로운 일을 찾은 경험이 있다.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내 궁극적인 목표는 개업을 하는 것이었다.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한 지 몇 달 만에 나는 플로팅 병원이라는 훌륭한 의료기관의 이사로부터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받았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일이었는데 내 직감은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속삭였다. 가서 그것을 잡아. 나는 병원에 갔고 몇 달 후에는 내가 그 병원의 이사가 되었다. 나는 관리자가 되어 조직을 운영한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 잠재의식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를 밀어붙였다. 마지막 다섯째, 느긋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선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선택의 결과로 돈을 잃어버린다면 돈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연인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연인을 만날 수도 있다. 만약 이혼을 선택한다면 홀로 서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A라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교훈을 배울 것이다. B라는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교훈을 배울 것이다. C라는 길을 택하면 딸기를 먹게 될 것이고 D라는 길을 택하면 블루베리를 먹게 될 것이다.
만일 딸기도 블루베리도 싫으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배우는 거다. 느긋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원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